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7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분석은 선거인 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의 10.3%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예선과 본선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 각각 4개 팀은 오는 12일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토너먼트 형식의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일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선거인 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의 10.3%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표본조사 투표율 51.5%는 실제 투표율 50.9%와 0.6%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7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70대의 투표율이 75.3%로 가장 높고 이어 60대, 50대 순이며 19세가 35.7%로 가장 낮았습니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투표율은 30%대로 저조한 반면 40대 이후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비교해봤을 때 70대와 8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투표율은 여성이 52.5%, 남성이 50.6%가 투표에 참여해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79.7%, 71.5%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하에서는 19세를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부터는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지역별 투표율은 남성과 여성의 상위 3개 지역 모두 강원, 전남, 경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지역 내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 격차는 광주가 3.6%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부산, 대구, 전남 순으로 투표율 격차를 보였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6%인데 남성이 21.7%, 여성이 19.5%로 남성이 여성보다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18세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전남, 강원,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구역 크기별로는 면지역이 29.3%로 가장 높았고 읍, 특별시, 중소도시, 광역시 순이었습니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의 재외국민 선거인 수는 총 75,610명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보다 17,573명 증가했고 외국인 선거인 수는 총 127,003명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보다는 29,954명 늘어났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 예선과 본선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 예선과 본선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32개 팀이 참가한 고등학생부 예선은 11월 1일 8개 조로 나뉘어 비대면 조별리그로 실시됐는데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은 비대면 토너먼트 형식으로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주제로 16강과 8강을 치렀습니다.
한편 64개 팀이 참가한 대학생부 예선은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실시됐습니다. 1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대학생부 예선은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비대면 조별리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은 4일, 비대면 토너먼트 형식의 16강과 8강을 진행했는데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 각각 4개 팀은 오는 11월 12일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토너먼트 형식의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릅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상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0일 과천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일 과천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합니다. 2015년에 시작한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세계 선거기관과 국내의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 분야의 국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국내외 선거 관계자와 주한 외교공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는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은 민주주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 환경 변화 대응 방안과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등 2개의 세션에서 발제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인터넷상 화상회의인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치관계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지역 C당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 보전된 기탁금과 선거비용 중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 1,500만 원을 반환받고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1억 3,423만 3,210원을 보전받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반환 보전받은 금액 중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3,410만 9,620원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C당에 인계해야 하는데도 인계하지 않았고 인계기한 이내에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속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 간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선거 부정 방지 등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반환, 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 추천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합니다. 만약 인계기간 이내에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처럼 반환 보전된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정당은 사유 없이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거나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대학생의 바람직한 주권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약을 위해 마련됐는데 대학생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 현대사에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미 금호여자고등학교에서 미래 여성 유권자인 금호여고 유네스코 동아리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여성 정치 참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여성의 주권의식을 함양하고 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강의와 토론, 투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금호여고 학생들은 여성 참정권의 역사와 선거제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1390 공명선거 봉사단이 정당과 함께 사랑나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정당 당직자 10여 명과 함께 대전시 대덕구 관내 소외계층 15가구에 연탄 4,500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1년 구성된 1390 공명선거 봉사단은 대전 선관위 직원들이 매달 기부하는 성급으로 운영되며 소년, 소녀 가장 후원, 소아암 환우 돕기, 저소득층, 독거노인 연탄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고추장 불고기집을 하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9월 23일 날 오픈을 했는데 저희 딸이 산에 가나 어딜 내가 자질 집을 비울 때 고추장 불고기만 해놓으면 너무 즐겁고 잘 먹어서 제가 이제 그 불고기집을 한번 해보려고 그전부터 생각했다가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10시에 문 열어서 저희가 미팅을 해요. 어제는 밥이 너무 뜸이 조금 덜 들었다. 반찬이 들깨를 너무 많이 넣었다. 손님이 남기면 저희가 또 이거를 맛을 보고 오늘은 왜 남겼을까. 주방 쪽에 있는 사람이랑 서빙에 있는 사람 쪽이랑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제가 고기니까 상추나 이런 야채들을 그 삼산 농수산물 시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애로사항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피곤한 것도 모르고 일단은 손님이 이제 맛있다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영업은 10시까지인데 이제 뭐 정리하고 종업원들이 해도 제가 이제 뭐 문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고 하다 보면 집에 거의 12시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 6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삼산 농수산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준비하고 뭐하고 뭐 5시간 정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 너무 즐거워요. 재미나요. 뭐 손님들이 뭐 맛있다래고 뭐 숯불향이 난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뭐 네이버에 올려준다래고 뭐 사진도 막 찍어가고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고추장 불고기로 맛집으로 그 손님들이 맛있다고 소문에 막 찾아와서 뭐 번호표 뽑고 그렇게 먹을 정도 되는 저희 맛집이 되는 게 저희 희망이에요. 나의 선거는 미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잘 만들어서 저희 자영업자들이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